송은재TV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윤석열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를 놓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한번 가르마를 타보겠습니다. 이 말의 속뜻이 뭔지, 지금 단일화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제 2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본부장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명심하라. 정권교체 대의에 사감을 앞세우지 마라.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후보 단일화 이제는 끝난 것 같다.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을 받았어야 한다. 이제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통합정부, 개헌까지 하겠다라고 합니다. 통합정부 이것에 대해서 괜찮은 방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안철수 후보가 가담을 할 건지 연대를 할 건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심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 방송 인터뷰를 한 부분, 이건 나중에 제가 하나 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병수 의원이 나서서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가 만나는, 이번 주말에 만나는 그걸 주선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예의상 전화를 받고 답한 것인데 주말 회동이 약속된 것은 없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선언한 뒤에 이제 부산, 포항 이쪽으로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로의 정권 교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묻지마 정권 교체는 안 된다. 이게 적폐 교대가 될 수가 있다. 특히 이재명보다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런 안철수 후보의 뜻, 그 깊은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권영세 본부장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권영세 본부장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윤석열 후보와 조율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총괄 본부장이니까 모든 것을 조율하고 난 뒤에 나올 것이다. 특히 본부장으로서 당대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일은 이례적입니다. 내용은 정권 교체의 대의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사감을 품고 있다.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명심하라. 경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부터 국민의당의 이태규 본부장과 지금까지는 조롱하는 이런 정도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후보 단일화의 물밑 협상, 그 내용을 이제는 묻지마 폭로를 하고 서로 비방을 하고 서로 당내에 분열자, 배신자가 있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정권 교체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폭로들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권영세 본부장이 따끔하게 공개적으로, 아마 처음일 겁니다,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준석도 문제가 있다고 봤을 테고, 또 한 가지 더 이준석에 대한 공개 경고를 해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이 대화의 길을 열 수가 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나는 것이니까 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봤을 테고요. 권영세 의원도, 요건 나중에 계속 이야기가 될 건데, 권영세 의원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와 그렇게 감정 싸움을 하고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지금 오늘 개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영길이 나서서 개헌을 하자. 결선 투표제를 넣겠다. 국회 총리 추천,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겠다. 이런 개헌까지 내걸면서 통합정부 하자. 그래서 안철수도 와라. 심상정도 와라. 김동연도 와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반윤 총연대를 하자. 윤석열에 반대해서 모두 연대를 하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정부 하겠다. 정치개혁하겠다.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거죠.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알아서 해라. 왜 그걸 조건으로 자신과 연대하자느니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데도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윤석열과 안철수의 손을 잡는 이 부분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자. 이 부분만 막으면 민주당 이재명에게 희망이 있다,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만 막는 것, 거기에 심상정도 동원이 되고 김동연도 동원이 되고 개헌도 동원이 됩니다.
권영세 이야기는 그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금 중요한 것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가 정권, 집권을 잡아도 여소야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야대가 지금 민주당이 180석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뭐 거의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2년 뒤에 총선이 있을 때까지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의 방해 속에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통합정부를 내걸고 정치개혁을 내걸고 이재명이 지금 안철수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고민해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이전부터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정계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민주당의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친문 중심의 그동안 이재명 중심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의원들이 나와서 설치고 있지만 민주당에도 합리적인 의원들이 있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그 사람들과 손잡고 정계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주역으로 안철수 후보도 함께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오늘 권영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영세 본부장이 이러니만큼 이준석 대표 또 더 나아가서 당내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비방하는 목소리를 내지 마라.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서 이재명의 이 통합정부와 윤석열 후보의 정계 개편, 이게 지금 중간에 안철수 후보를 중앙에 놓고 서로 연대하자라고 하는 명분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명분도 있고 뒤에 실리의 협의도 있어야 될 겁니다. 실질적인. 명분은 일단 이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이 나오는 와중에 윤석열 후보의 소위 적폐수사 이야기도 나오게 된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적폐수사는 해야 되고 문재인 정권 심판은 해야 되고 그 다음 정계 개편을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갈 동력을 획득하겠다. 여소야대를 헤쳐나가겠다라는 생각이고 2년 뒤에 이제 총선까지 이겨야 완벽하게 이제 정권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부산에 가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적폐 교대가 될 수 있다. 묻지마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경선의 방식에 대해서 왜 응답하지 않느냐. 자신이 제안한 것을 자존심 상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윤석열과 안철수가 왜 손을 잡는지 명분을 분명하게 해라. 그 다음 그 명분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갈 것이냐. 정치적인 비전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신뢰를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후보 단일화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정권 교체를 안철수 후보가 반대하는 듯이 이야기하고 윤석열 후보만 집중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정치적 활로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재명과 손을 못 잡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비전에서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안철수가 윤석열 후보만을 공격하고 정권 교체, 묻지마 정권 교체는 안 된다라고 하면 야권의 많은 지지층이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 위험성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부산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자기가 내세울 만한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윤석열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부산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폐 교대가 되지 않으려면 이 안철수의 말을 뒤집으면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적폐 교대가 아니라면 윤석열 후보에게 자신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분을 제시해 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안철수와 함께 이 여소야대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명분을 제시해 달라. 그 다음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그런 약속, 그런 신뢰를 구축해 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부산에 가서도 자신이 이야기한 여론조사 경선의 방식을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인다면 만나지 못할 것이 있느냐.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국민의힘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말에 매 주말마다 지금 후보 단일화가 화두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삼고 초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안철수 후보의 집을 윤석열 후보가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런 보관을 가지고 가야 하고, 이 보관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지금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서병수 의원이 부산에서 주체가 돼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이번 주말에 만나게 하는 이 부분을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사실 무근이다. 서병수 의원이 전화가 와서 받기는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부산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산고등학교 동기를 통해서 이렇게 통화를 하긴 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만나자라고 하는데 뭐 안 됩니다. 이러기도 그렇고 해서 예의가 아니고 해서 대답은 했는데 윤석열 후보와 만나자는 그런 약속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그 안철수 후보의 유세장까지 찾아갔습니다. 서병수 의원의 그 후보 단일화를 위한 그 간절함은 안철수 후보에게도 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볼 만한 말도 있고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에 뜻이 없다라는 걸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후보 단일화는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번 주말에도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그 여론조사 경선의 방식, 그 방식을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으로 정말 꼭 해야겠느냐라고 안철수 후보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할 수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이는데 여론조사 경선도 뭐 완전히 문을 닫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 뭐 딱 마음만 먹으면요, 그거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한다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시간적으로도 촉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꼭 그렇게 원한다면 협의는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말에. 그걸 또 의논하기 위해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약 주말에 만난다면, 언제든 만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안철수 후보 말대로 예의이기도 합니다. 예, 그 부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의 경험으로 이렇게 단판에 의한 단일화는 되는 걸 못 봤다, 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당시에 단일화를 했고요. 뭐 아름답지 못했지만 서울시장을 놓고도 상황은 다르지만 박원순 전 시장과 단일화에 의한 단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말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 이재명이 내세우고 있는 통합정부, 그 통합정부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뭐 괜찮은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지원할 뜻은 없지만 통합정부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과 달리 김종인 위원장은 뭐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에 와서 일할 때도 통합정부, 뭐 민주당과 손잡는 뭐 이런 정부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하고 문재인 정권 심판을 해야 합니다. 적폐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걸 하자고 정권 교체하자는 것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의원 내각제주의자죠. 어떤 이렇게 모든 정치를 타협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는 타협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타협만으로는 정치가 이끌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가지도 않고요. 정권 교체, 정권 심판은 있어야 합니다. 적폐 수사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 하자고 지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애타게 정권 교체에 기대가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윤석열 후보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의 통합정부는 안철수 때문에 급조한 것이지만 윤석열 후보는 적폐 수사도 하고 합리적인 민주당 사람들까지 다 모으는 대정계 개편을 할 것이다. 정계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안철수 후보가 자꾸 윤석열 후보에게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아마 곧 만나게 되면 이 부분도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국정에서 가장 안철수 후보가 중요한 국정의 동반자가 되고, 안철수 후보가 계속 지금 적폐교대 이런 이야기까지를 하는데 정치개혁을 같이 해 나가자라는 것이고요. 그런 정치개혁을 해 나가는 곳에서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비전, 미래가 있는 거고, 그 정치적 비전, 미래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신뢰를 두 사람이 쌓게 되면 충분히 단판에 의한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급한 것은 후보 단일화부터 먼저 매듭을 짓고
뭐 합당이나 또는 연대의 방식은 선거 이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명분이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에 매달리는 것도 자신도 지금 조금 불합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매달리는 건 명분 아닙니까? 그래도 한 당의 대표가 그냥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가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에 뜻이 없다. 적극적인 뜻이 없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더 후보 단일화가 더 필요하다. 제가 보기로는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을 뿐이지 윤석열 후보가 후보 단일화,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를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고 가장 간절하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놓고 보셨다시피 이준석이 뭐 합당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지지율 가지고 계산을 하고 지지율 빼오는 방법 뭐 이러고 있을 때 윤석열 후보는 일관되게 안철수 후보는 국정을 함께 이끌어가야 될 동반자고 단지 지지율을 수학적 계산만으로 하지 말자. 무슨 그런 정치적 거래를 하지 말자. 안철수 후보와 함께 가야 한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귀한 말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